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알고리즘 설계 방법 중에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트에서는 알고리즘의 개요를 살펴보았고,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 방법인 빅5를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Can we do better? 라는 디자인 멘트라를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라슈바라는 알고리즘 살펴봤었는데요. 이 카라슈바는 알고리즘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알고리즘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컴퓨터가 하는 방법과 인간이 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라슈바 알고리즘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알고리즘보다 곱셈 알고리즘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곱셈을 할 때 카라슈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또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인 머지 소트도 살펴보았습니다. 머지 소트는 합병 정렬은 알고리즘 설계 방법 중 분할 정복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할 정복을 살펴볼 차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분할 정복을 살펴보기 전에 전수조사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전수조사 방법이 가장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 방법을 다른 말로 완전 탐색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해서 답을 찾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를 다 해보기 위해서는 그 해봐야 되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일 경우에만 전수조사, 완전 탐색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되게 단순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법이지만 모든 경우를 다 해보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한적일 경우에만 효과적인데, 예를 들면 10명의 학생을 줄을 세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냐, 이거는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해보는데 이 10명의 학생을 줄을 세우는 총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10명의 학생을 줄을 세우는 방법은 10 팩토리얼, 10 계승입니다. 첫 번째는 10명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되겠죠. 그걸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한 명을 뺀 나머지 중에 한 명을 또 선택해야 되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면 총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수가 제법 큰 수이지만 우리가 손으로 이만큼을 다 해보고 나열해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렵겠죠. 귀찮겠죠. 하지만 컴퓨터에게는 별로 큰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크기,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고, 그 계산한 결과 컴퓨터가 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이다. 그러면은 효과적인 방법을 굳이 찾을 필요, 아주 세련되고 아주 방법을 찾기
찾기보다는 모든 경우를 다 해서 답을 찾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더 효율적이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봤을 때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경우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수조사 방법, 완전 탐색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 방법을 할 때에도 어떤 경우들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경우에서 이게 조사를 했을 때 다른 경우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같은 케이스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나온 예제를 보면 그런 중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중복들을 또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봤더니 그 문제에서 고려된 경우의 수가 컴퓨터가 처리하기에 많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 방법이 한 가지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 방법을 하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전수조사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배제할 방법이 있냐. 모든 경우를 1000경우다, 1000개다 경우 따져봐야 되는 게 그 1000개를 실제 다 해봐야 되는 경우나 그 배제할 것은 없나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1000개의 답이 다 다른 답이냐 똑같은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개 중에 중복되는 것이 뭐가 있냐 어떤 경우가 중복이고 이 중복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경우를 우리가 해봐야 될 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조합. 그리고 이런 모든 경우를 구현할 때 프로그램적으로 구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재기 방법입니다. 재기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경우를 다 만드는 경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으로. 그거를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경우를 생성해낸다. 모든 경우를 만들어낸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좀 더 익히면 좀 더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재기 알고리즘을 써서 그 모든 경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모든 경우를 만들어내야 되겠고 각 경우마다 그 경우가 효율적인 경우인지 예를 들면 모든 경우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우를 찾아라. 아니면 모든 경우 중에 답이 되는 경우가 몇 개가 있냐를 찾아야 되면은 그런 경우가 답에 해당되는지, 답에 해당되지 않는지, 또 답일 경우에 그 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 전에 모든 경우를 해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경우를 만들어 놔야 되면, 아니면 만들면서 테스트 해본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n개가 있는데 그 n개 중에 3개를 선택했을 때 가장 저렴한 경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경우를 다 해봐야 되겠죠. 다 해봐야 돼요. 다 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된 결과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은 다음에 그 작은 값을 답으로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10개 중에 3개 또는 10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그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 10개 중에 2개를 하는 그 조합의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만큼이 됩니다. 대략 밑에 것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빼면 대략 n 계승계가 필요한 거죠. 위에 것만 고려하면 n 계승계. 물론 n 계승보다 적겠지만 더 크게 생각을 하면 n 계승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n이 조금만 커지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 n이 커지면은 전체 모든 조합을 다 만들고 아니면 만들어가면서 후보를 따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n이 작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전수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앞서 전수조사 방법 설명할 때 한 가지 또 설명을 빼먹은 것이 있는데, 전수조사 방법이 큰 경우에는 문제 크기가 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 크기가 작으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답을 줄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럼 이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가지고 모든 경우를 고려하지 않지만 가장 최적의 값을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 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명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효과적인 그 알고리즘을 만들 경우에는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전수조사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으면 내가 효과적으로 만든 알고리즘이 있고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효과적인 한 방법은 n이 커도 답을 구해줘요. 근데 이 전수조사하는 방법은 n이 크면 답을 않습니다.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든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올바른 답을 주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전수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n이 적을 때 내 알고 주는 값하고 이 전수조사 방법이 똑같은 값을 주는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해 줘서 많은 경우에 내 효과적인 알고리즘도 답을 준다 그러면은 내 알고리즘은 올바른 답을 주겠거니 하고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게 완전한 증명은 되진 않겠지만 그렇게 내가 만든 증명을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효과적인 만든 방법이 올바른 답을 주는구나 라고 확신을 줄 수 있고, 테스트하는 용도로도 이 전수조사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방법은 답이 적을 때도 활용도가 있지만 문제 크기가 클 때에도 내가 만들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효과적인 것을 효과적인
용도로도 쓰일 수 있고, 적은 경우에 그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요 제시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픽 함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유일하게 이번 학기에 제 슬라이드 중에 아마 유일하게 그 실제 코드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 수업에서 알고리즘을 소개할 때는 실제 코드보다는 그 의사 코드로 알고리즘을 서술하고, 그 실제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조합의 경우에는 제가 실제 코드를 여기다가 포함해 보았습니다. C++ 코드인데요. 우리가 n개에서 m개를 뽑는데요. 여기서 뽑는 거는 예를 들면 10이다. n이 10이다. 그리고 m이 2다. 그러면은 조합으로 이제 그 1, 2, 1, 3, 1, 4, 1, 5, 1, 6 이런 식으로 가능한 10개 중에 2개의 정수를 1에서 10까지의 정수를, 또는 뭐 0에서 9까지의 정수를 2가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고요.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재기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기 함수를 이제 pick m from n이라는 데서 호출하고 있습니다. 호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pick m from n에서는 n과 m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이제 전체 그 만들어진 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total combination의 그 값들이 유지가 될 거고, 실제 요 pick이라는 함수가 돌아가면서 그 선택된 조합들의 값은 picked라는 데다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pick들을 여기서 보시면 m이 0이 될 때 그 total combination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total combination에 그 가능한 모든 조합이 다 거기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만약에 이 조합, 어떤 조합을 찾아서 그 조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셔도 돼요.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이 토탈 컨비네이션이라는 벡터, 이중 벡터를 이용해서 답을 또 차례대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요 안에서 m이 0이 됐을 때 이제 이 토탈 컨비네이션의 조합들을 하나씩 넣게 되는데, 이 조합을 넣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조합을 가지고 해당 문제에서 필요한 계산이나 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최소값을 찾는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찾아서 최소값만 유지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픽이 실제 재기 함수가 되겠죠. 재기 호출이 이어지는 함수가 되겠는데, 이 재기 함수는 종료 조건이 중요하죠. 우리가 재기 함수를 만들 때에는 종료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m이 0일 때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이라는 이 픽이라는 4개의 함수를 4개의 인자를 받고 있는데, 그 4개의 인자 중에 그 종료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m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은 계속 호출될 때마다 m-1 형태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이 0이 되게 될 것이고, m이 0이 되면 그 한 번의 재기 호출은 그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끝나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기를 이런 조합을 구할 때에는 어떤 조합을 구한 다음에 1, 2, 1, 3, 1, 4 이런 식으로 쭉 구한 다음에는 그 2를 빼고 또 2부터 또 해봐야 되겠죠. 2, 3, 2, 4, 2, 5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던 거를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1, 2 그다음엔 1, 2 한다면 2를 뺀 다음에 3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빼고 넣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고 빼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 넣고 돌리고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다음에 넣을 걸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스몰 리스트를 찾게 되는데 뭘 찾게 되냐면은 그 현재 픽드에 들어있는 값에 다음 값을 넣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백에는 1, 2 그러면 그 2가 가장 최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값이 되겠죠. 그 2에 더하기 1이라는 값. 그러니까 3이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값으로 후보가 되는 겁니다. 후보가 되는 거고요. 비어 있을 경우에는 0.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부터 10이 아니라 0부터 9 이런 형태가 되겠죠. n. 그래서 이 n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요. result랑 picked는 계속 호출이 되면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참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런 코드들을 보면 이 데이터는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데이터도 전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데이터들이 전역 변수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정의돼서 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역 변수로 쓰이지 않고 pick과 pick and from n이 어떤 클래스의 메소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그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멤버 변수가 될 경우에는 굳이 전달을 안 해도 되겠죠. 전달을 안 해도 되는데 항상 요 pick and from n 할 때는 이 두 개가 초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개 함수들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된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재개 함수를 살펴볼 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재개 함수에 대한 재개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기 트리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같이 보면서 재기 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기 트리에 지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그 pick m from n에서 이제 pick이 처음 호출이 될 텐데요. 그때 m, n하고 그 picked가 b인 상태로 호출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result는 여기서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하여튼 요게 이 재기 트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재기 트리를 간략하기 위해서 이 result 인자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O, 2가 들어가고 M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어있기 때문에 그 smallest는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된 상태에서 pushback 0이 되어지니까 1에 0이 들어가겠고 picked가 다시 호출됩니다. 재개 호출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겠고 M은 1이 된 상태니까 넘어가겠고 0의 다음 값은 1이 됩니다. 1이 되겠죠. 0 다음 1이 돼가지고 1이 여기에 푸시됩니다. 그럼 0, 1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 픽이 다시 호출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m이 0이 됩니다. 그러면 0, 1이란 값이 result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끝나게 됩니다. 거기서의 재개 호출은. 그러면 이 다음 줄로 넘어오는데 팝백 하니까 1이 빠지게 돼요. 1이 빠진 상태에 대해서 1로 가게 되면 next 값은 이제 아까 1이었으니까 2로 됩니다. 그럼 2가 들어가고 2가 빠지고 3이 들어가고
또 3이 빠지고 4가 들어가고 빠지게 됩니다. 그럼 4가 들어가서 빠지게 되고 나면은 여기에는 이제 0만 남게 되겠고요. 그 0이 픽드 펍백에 의해서 0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0과 관련된 호출된 게 다 픽이 이제 끝나게 되겠고, 여기로 와서 이 아까 0에서 이게 스몰레스트가 1로 바뀌면서 요 재개 호출이 연속적으로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픽 함수에 의해서 2가 들어가게 되겠고, 2가 빠지고 3이 들어가고 4가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돼서 모든 조합을 다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C++ 버전이고요. 자바 버전을 잠깐 살펴보면, 자바 버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std 벡터를 썼는데, 이 자바 버전에서는 벡터 대신에 array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여기 한 가지 설명드릴 내용은 없네요. 다만 이제 이 array 리스트에서는 맨 마지막 요소를 빼는 팝백이나 아니면은 맨 마지막 요소를 보는 요 백이라는 그 참조하는 함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get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C++나 자바나 이제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형태대로 add, remove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 모든 조합, n개에서 2개를 뽑아내는, 2개나 3개, 4개를 뽑아내는 그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